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걸 미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대표님, 응? 대표님이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하시다 보면은 미팅을 되게 잘한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꼭 지키는 습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은 그 자리에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나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미팅 자리에서 왜 그런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요즘 들어서 더욱더 그런 게, 미팅 중에 핸드폰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아무래도 업무 연락이 아직 오는 사람이니까 미팅 중에 핸드폰을 이렇게 어쨌든 올려는 놓고 있거든. 무음은 해놓지 대신에. 근데 아예 이걸 올려놓지 않거나 비춰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되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도 나보다 훨씬 바쁜 분들이야. 뭐 최근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이제 회사가 상장을 하고 있어. IPO를 하고 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나를 만나줬단 말이지. 근데 미팅을 식사까지 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 네. 야, 핸드폰을 꺼내질 않으시더라고. 너무 미안했어 내가. 나도 핸드폰 넣었지 이제. 되게 바쁜 시간이고 되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잖아. 사실 그 중에 뭐 이제 전화 오시거나 이런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근데 그 미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나 봐. 아예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안 꺼내시더라고. 물론 뭐 이제 급한 전화가 오면 이제 받긴 하시겠지 그래도. 근데 뭐 진동 요구 하실 거니까. 그런 모습들, 이 미팅에 내가 되게 집중하고 있어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핸드폰을 보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렇게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기본이지 않나? 물론 피치 못하게 연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최소화하고 있어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는 미팅의 어떤 성사 여부나 집중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한두 시간 동안 휴대폰을 안 만질 수 있는 게 참...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이를 먹은 꼰대들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20대 때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봐야 뭐 30대 후반이고 40대니까 좀 덜 했는데, 요즘 들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요즘에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그 다음에는 미팅할 때 이제 톤이 너무 높은 것보다는 오히려 좀 조근조근 얘기하는 게 집중이 더 잘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스킬의 영역이니까 무조건 그래야 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소근소근 얘기하잖아. 네. 이게 무슨 그 강의 기법 기술 중에 하나인데,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톤이 똑같지 않아. 집중해야 되는 얘기를 할 때는 마이크에 대고 소근소근 얘기하는 그 기술이 있어. 그럼 청중도 마치 귓속말을 듣는 것처럼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걸 미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소근소근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좀 약간 톤을 낮춰서 얘기하는 것들, 오히려 그게 크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임팩트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은 것 같고. 확실히 목소리가 작으면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소리가 작은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아,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는 오히려 득이 없어. 이런 대면 미팅에서는. 근데 뭔가 그 톤을 낮추는 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대표님,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잘 들어주는 거. 물론 뭐 어떤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 나도 뭔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좀 끌어내려고 하는 거.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미팅 성사율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향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성향이 되게 센 사람들은 일단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난이도가 낮아. 그 사람들 다 얘기 듣고 맞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내 얘기를 좀 풀어가면 이게 이야기가 좀 매끄러운데, 오히려 좀 비즈니스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본인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는 게 큰 능력 중에 하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겠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진심으로 물어봐요. 진심으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도 그래. 좀 의미 없는 질문을 상대방이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의례적으로 하는 질문이고 별로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잘 대답을 안 해. 그냥 본론은 빨리 얘기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진짜 궁금한 것 같고 본인의 지금 포지션에서 이 얘기가 뭔가 득이 있을 것 같아서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좀 얘기를 하게 돼. 그런 게 있잖아 사람이. 그냥 의례적으로 이 사람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이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물어보는구나 싶으면 굳이 그거에 막 보조를 맞추고 싶지 않잖아. 그런 비즈니스 경험이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그걸 되게 잘 구분하신단 말이야. 그런 데 있어서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지. 진정성을 담아서 궁금함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확실히 뭔가 얘기할 때 어색함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질문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경험했었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어떤 질문을 던졌어. 이 사람이 막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난 다음 질문 하려고 막 생각하느라고 이 사람 얘기를 안 들어. 그럼 티가 난단 말이지 이게. 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보조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벌써 내가 질문 목록을 정해왔어. 그럼 내가 뭐 기자냐? 그렇잖아. 이 사람이 뭐 기자회견 왔어? 막 질문을 대답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보조를 맞추는 게 필요하지.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 저도 대표님 촬영하다 보면 가끔씩 다음 주제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대표님 그래, 너 나한테 혼날 때가 그럴 때 아니야. 맞아요. 나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너 혼자 하냐? 듣지도 않고 질문은 준비할 때. 맞아요.
그게 확 티가 나더라고요. 딱.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내가 되게 진정성 있게 듣고 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지금 얘기했던 것들 진정성 있게 듣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약간의 리액션. 너무 과장된 거 말고 막 이러면 약간 이상하잖아.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의 감탄사라든가,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 이런 감정 표현은 감탄사잖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감탄사의 정의가 뭐야? 그러니까 뭐 놀람을 나타낸다거나 내가 뭐 감정 표현을 하는 거잖아. 네, 대표님. 이건 사실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진정성 있게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으면 사실 나오지 않아. 진정성 있게 뭔가 느낌을 담아서 내가 듣고 있어야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그걸 뭐 방청객도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박수 들면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엔 상대방 이야기를 잘 좀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대표님,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미팅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내가 목적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 이게 뭐 되게 당장 급한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장기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 미팅은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목적을 설명할 때 결과는 똑같아, 결국은. 자, 이걸 너가 해야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해야 됨의 어떤 이점이 나보다는 상대방이 있게끔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내 입장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에서 이걸 해야지만 뭔가 당신에게 득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나도 득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필요해. 일방적인 도와주세요나 뭐 해주세요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걸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짧은 찰나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려면 물론 뭐 이제 그 자리가 끝나고 보통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빨리 그 사람이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내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진정 필요한가? 비딩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점이 유리한가? 그 사람이 나와 헤어졌을 때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이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비교할 것들, 고민할 것들, 가부 여부, 그리고 뭐 금액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를 깊게 좀 설명하는 게 아무래도 미팅에서 유리하다는 거지. 순전히 그냥 입장 바꿔서 내가 너야, 내가 당신일 때 나 같으면 이걸 할까를 고민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 확실히 약간 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팅이라 하면은 이 일에 대한 과업의 성공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보통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끌어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치. 왜냐하면 제일 큰 맹점이 현대사회는 내가 굉장히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이나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비교의 연속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비교를 해야 되잖아, 어차피.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야. 우리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이득을 줄 수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좀 손실이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 선택하면 좋을 거야 라는 거를 이 사람이 우리가 헤어지고 혼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몇 군데를 더 만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내가 좀 더 알려주는 거지. 편하시게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미팅을 했을 때 우리가 했던 말이 딱 맞아. 그럼 거의 성사가 될 가능성이 많지. 대표님, 그러면 이 비즈니스 미팅에서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내가 미팅을 할 때 뭔가 요구할 게 있는 을이면 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충 지금 이야기한 게 한 방에 나와. 내가 지금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요구를 받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지 않나 준비하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